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지금은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기는 어디냐면요, 동강 시스타이고 회의장 한켠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박 3일 중에 이틀째이고요. 3P 자기경영연구소 단무지 독서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책을 너무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읽는 속도에 대비해서 영상 촬영하는 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중에 이제 공짜 라이프라든지 다른 강의 영상 올리다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 책은 또 저희가 이제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비슷한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계속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고 책을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소개해 볼게요.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레토의 법칙. 상위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를 내는 그룹은 상위 20%이다. 내가 가진 옷은, 항상 입는 옷은 가진 옷 100% 입는 게 아니라 20%의 옷 중에 입는다. 항상 뭐든 80대 20 법칙이 적용한다고 해서 파레토의 법칙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똑같다는 거는 미니멀 라이프에서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도 이 80대 20 법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 다릅니다는 기존에 읽었던 미니멀 라이프 책과는 좀 신선한 느낌이었으면서 이 책 뭐지? 그래서 막 재미있게 읽고 이거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일주일 안에 80% 버리는 기술. 우리 자기계발서에 성공하는 제목 다 나왔네요. 일주일 안에 기한은 정해졌고 80%라는 수치를 보여줬고 버리는 기술, 뭐뭐 하는 기술, 또 한동안 유행이었고 지금도 먹히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80% 버리는 기술이란 책이고 출판사는 학산문화사이고요. 후데코라는 분입니다. 부제는 실천하는 미니멀리스트의 첫 걸음. 실천하는 미니멀리스트의 첫 걸음. 미니멀리스트에 관심 있다. 그리고 시작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딱 이겠지요. 그래서 신선했던 거는 기존에 미니멀 라이프 책 유명한 것들 봐왔잖아요. 저만의 당신만의 기준을 정하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몇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무너뜨렸습니다. 곤도 마리의 얘기도 나오면서 이거 좀 괜찮네, 재밌네. 그래서 의외성 때문에 즐겁게 봤던 책입니다. 왜 일주일 안에 버려야 되는지 작가가 근거를 제시하는데 꽤 신빙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메모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해봤더니 꼭 나와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전략형 주부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물건을 사들여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만은 소비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프라임 존이라든지 결단 피로 등등 후데코라는 분이 자신만의 그 영혼을 만드셨는데 꽤 신선했고 즐거웠고 생각해보는 단어들이 다 나와서 이것도 재미있었고, 프라임 존, 리바운드 이런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끌렸습니다. 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0%를 버리고 20%를 남긴다. 왜 버려야 하는가? 라고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후데코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생활과 전략에 애썼던 날들 이야기, 해외 미니멀리스트의 정보들을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는 50줄의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미니멀리스트 책들 대부분 30대 전후로 제가 대부분 그런 작가들이었는데 이분 이제 50줄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서 조금 더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왜 버려야 되는가? 옷이 많아지면 아침마다 물건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고르는 재미가 망설임을 괴로움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찍으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시 우리 선배님 서보영 선배님께서 촬영을 잠깐 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서보영 선배님 좀 이따가 저 캐릭터처 예쁘게 그려주신 것도 사진 삽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동사니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잡동사니는 실은 저희가 필요 없는 물건들인데 이 사람 뭐라고 정했냐면 자신의 생활에 거의 공헌을 하지 않는 물건이다. 공헌하지 않는 물건이 저한테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잡동사니는 내 생활에 공헌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얘는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뭐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여기에 막 있던 거를 청소해야지 하고 다시 여기다 옮겨 놓는 거잖아요. 장소의 이동은 청소나 미니멀 라이프나 버리기가 아닙니다. 꼭 얘를 남길지 버릴지 판단해서 처분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미니멀 라이프의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책에서 얘기하죠. 인생이 변하는 건 청소이고 버리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 해서 블로그에 이분을 쓰면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분도 물건을 버리는 과정에서 잘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들을 2015년부터 블로그에 쓰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블로그를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공적으로 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니멀 라이프, 비움,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버려야 되는 성공적으로 버리는 방법이 바로 이 책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책 제목의 얘기는 똑같은 것. 소지품의 80%는 필요하지 않다. 소지품의 80%는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지품의 20%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프라임 존에 대해서 좀 좋은 용어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라임 존은 누구나 물건을 쌓아두기 좋은 공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크 막 운동한다고 홈쇼핑 사잖아요. 한 일주일 하나? 그리고 거기는 옷걸이가 되는 거죠. 뭐 피아노, 그다음에 어떤 거 해야지 조격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프라임 존이라는 거는 프라임이라는 자체가 근본적이라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방을 엉망으로 만드는 숨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기 쉬운 공간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이게 무너지면 금방 리바운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차에서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핵심인 거죠. 일주일 동안 80%를 버리는 플랜. 일주일 동안. 근데 첫날은 서랍장과 옷장의 옷을 버리고요. 이틀째는 벽장과 옷장의 백을 버리고요. 3일째는 부엌의 식기를 버리고요. 4일째는 책장의 책을 버리고요. 5일째는 서랍의 서류를 버립니다. 6일째는 거실 등의 잡화를 버리고 7일째에는 집 전체의 추억의 물건을 버립니다.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딱 하나하나 짚어주기 때문에 이 플랜대로만 해도 저희는 일주일 안에 80%를 버리는 플랜을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절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 했네요. 6분. 이게 자꾸 심하게 나가지고 시커먼 점처럼 보이겠는데요. 네. 이거요. 잡동사니 중에도 야망의 잡동사니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아. 어제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 해서 기호라고 나왔잖아요. 기호는 이 물건이 날 대체해준다 생각하는 게 기호라 그러는데, 이 작가는 야망 잡동사니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사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거야. 이 물건이 나를 대신해서 있어보게 해줄 거야. 라는 거를 야망 잡동사니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버리기 어렵죠. 그래서 왜냐하면 되고 싶은 자신이 되려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그 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만, 실은 이거는 잡동사니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해야 한다는 작가의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버려야 되는 물건입니다. 다시요. 작가는 뭔가 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답이 이미 반쯤 나와 있다. 필요한 거는 난 꼭 얘 있어야 돼.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미 마음속에 필요한가? 이거 언젠가 쓸까? 라고 하는 것들은 저한테는
책망자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을 버리고, 아니, 그걸 물건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버리고 싶다 생각하는 것은 이미 처분해야 될 대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대는 변명 베스트 4입니다. 언젠가 사용할지도 몰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받은 물건이라 그 사람이 준 거라서 이런 생각도 있다고 하고, 세 번째는 추억의 물건이기 때문에 추억의 물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버려도 추억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추억이라면 뇌가 언제나 꺼내기 때문에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 사람의 조언입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 판단에 의해서 전 한번 버려보니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막 후회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못 버리냐면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생활을 잃고 싶지 않다는 변화한 마음을 인간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결단 피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작은 결단을 빨리빨리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단에 대한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작가는 그 시기를 일주일 안에 끝내자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작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해봐라, 물건을 버려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80%를 일주일 안에 버려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작가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루에 하나씩 버려보기, 하루에 한 칸만 버려보기, 5분만 청소해보기 이런 것들은 경험치, 성공에 대한 경험치, 성공의 맛을 맛보기에 너무 감질나니까 차라리 딱 그 시기에 집중해서 쫙 버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일 조금씩 버리면서 정리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의 정리로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특히 자신의 물건 쌓아놓고 있는 장소만 일주일만 정리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버리는 일이 계속 되어지면 힘이 생기면서 시각적인 달성감이 생기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나도 버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고 좀 더 깨끗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죠. 뭐냐면 더러웠던 내가 청소를 해보니까 이 상쾌함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또 마음이 생기는, 원래 변화도 싫어하지만 깨끗해져 보니까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되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시 뭔가를 청소를 하거나 버린다는 거죠. 버릴 때는 이 물건의 80%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마음 편하고 결단 필요를 줄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임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라임존이란 잡동사니 문제의 아주 근원적인 거고, 어떤 물건이 쌓여있는 곳, 옷장, 세면실의 서랍, 찬장, 책장 서랍, 옷장 서랍, 식료품 저장 창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미니멀리스트 책을 보면은 아예 수납 공간 없애버리고, 수납이 하면 약간 벽에 또 닫혀버리면 또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다 수납을 오픈시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버리는 팁, 망설여지면 버린다. 이거 안 돼,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빼고는 이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글쎄 뭐 딱히 버려야 되나 하는 것들, 망설여지는 것들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막 저한테 네가 버리라 그랬는데 또 사야 되잖아 이러시면 저 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일째부터 쭉 버리는 팁에 대해서 102쪽부터니까 거의 반부터는, 이 부분부터는 일주일 안에 어떻게 80% 버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년간 입지 않은 옷, 다른 사람에 주겠다는 마음으로 옷장에 두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딱 지금 입을 옷들만. 그다음에 가방에 대해서 나와 있고, 부엌에서 그릇 버리는 것도 나와 있고. 저는 4일째에 있는 책장의 책에 대해서 또 저희 북튜버이고
책은 아직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종이 책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저도 이제 중고로 대부분 이제 신간 이외에는 중고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중고로 제가 두세 권을 사면 똑같이 집에 와서 전 책장 앞에 서서 못해도 그 같은 두 권을 무조건 버리려고 하고 두 권 이상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원 in, 원 out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를 들어오면 하나를 버리는 개념인데요. 책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읽지 않는 책은 버리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살까? 내가 이 책을 만약에 버리거나 누구를 줬거나 내 수준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 책을 내가 다시 살까? 이 책이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버리는 게 좋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책이 내게 없으면 같은 책을 또 살까? 글쎄, 그라 하면은 처분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소유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책을 다시 검토하는 데 유효한 게 소유 효과. 다시 이게 필요했을 때 살까? 아니요. 또 살 거야 라고 하는 거 놔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자책으로 살 수 있는 책. 그래서 저도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보고 싶은 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 두세 권씩을 저기 가지고 다니거나 못해도 이제 바인더랑 책이기 때문에 실은 어깨가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어깨가 신경이 손까지 아픈 증상이 있어서 이제 요즘 조금씩 전자책에 대해서 고민은 해요. 이제 당장 사진 않고 있고 이 넘기는 감이 좋아서 저는 아직 종이책을 보고 있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조금 더 제가 지속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자책으로 아주 스텝 바이 스텝을 조금씩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리스트에 적어놓으면 또 누군가 선물해 주실 수도 있겠죠. 제가 꿈리스트에 소형 카메라 고프로 같은 거 적어놨었거든요. 올해 초에. 근데 회사 창립 기념일 선물로 액션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좀 춥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책을 처분할 때 아까 추억의 물건을 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을 내가 버렸다고 해서 내가 이 책을 읽은 게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속에 이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책이 없어지면 내 그 지식까지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다라고 작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일은 그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책을 읽으면 체험은 끝납니다. 그 책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 여행에서 체험한 것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체험했다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체험한 것을 혹시 스스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도 몸은 어딘가에는 남아 있습니다. 책에 적혀있는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잊어버린 동물입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시죠? 근데 독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감이 일으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책이라는 건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의 이런 생각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체험을 했고 내 몸속에 남아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사지 않는 습관의 책을 읽고 21일 동안 사지 않는 습관 챌린지를 했었는데 이 책에도 또 그런 게 나와요. 식료품 이외에는 사지 않는 30일 챌린지를 해봐라. 당분간 저 안 하겠습니다. 당분간 좀 여름철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좀 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옷 입는 33 챌린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 인 원 아웃의 사고방식 하나를 사면 하나를 내보낸다. 이 방식도 좋은 것 같고 요즘도 하면 가끔 샘플 주거나 하나 덤으로 주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받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미니멀 라이프 하니까 괜찮습니다 말을 내가 한다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건드리는 것도 잘 말을 못하지만 얘를 어떻게 제가 조금 더 예쁘게 주시는 분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을 생각을 하고요. 아예 좀 그게 힘들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받아와서 필요한 분께 다시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 인, 원 아웃의 룰. 하나를 집에 들이면 다른 하나를 집 밖으로 내보낸다는 룰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하나 제가 이제 책보기에 그 알라딘을 가서 미니멀 라이프 책 코너에서 뭐를 봤냐면요. 작은 집, 그 다음에 노후 관련돼서 미니멀 라이프로 연결돼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꼭지가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건을 지나치게 지니면 노후가 힘들어진다. 물건을 지나치게 지니면 노후가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큰 집도 많은 물건도 필요가 없고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위험성 때문에 더 물건이 흉기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지진이 일본만의 그런 재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는 미니멀리스트로 살아남는다.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나오잖아요. 저희도 점점점 일본을 거의 따라가는 그런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에는 미니멀리스트로 살아남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생활이란 말, 작은 생활이란 말 들으면서 막 동그라미로 쳤어요. 미니멀리스트,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심플 라이프, 와비사비, 단샤리 되게 많은 말이 있지만 갑자기 제 마음 폭 파고든 거는 작은 생활, 큰 생활 아니고 작은 생활. 그래서 적은 물건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결국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적은 물건으로 마음은 풍요롭게, 물건은 최소화하고 행복은 최대화하는 작은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작가가 워드를 정해서 워드 뭐라고 하지? 그 말의 힘인 것 같아요.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얘를 작가가 정해주는 순간 그게 생명력이 생기면서 작은 생활 좋다.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결단피로, 그다음 프라임 존. 저도 이런 거 많이 좀 글을 쓸 때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축소해서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작은 생활이란 내 몸에 맞는 삶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기계발서는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거잖아요. 노잉보다는 두잉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실천해 볼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인내를 활용해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이미 실천한 거는 잡동사니 버리기 120회차까지 진행을 해서 영상을 올렸고, 그때 문구류 버리기 해서 문구류도 한번 정리했었고, 플라스틱 박스, 리빙 박스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반창통도 버렸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적용한 게 뭐였냐면 기존에 건드리지 않았던 옷장이랑 그 다음에 서랍장이랑 그 다음에 식기까지 조금씩 처분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잡동사니 버리기 120회차까지 진행했던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던 미니멀 라이프 책 중에 신선했던 거는 일주일 안에 버리게끔 행동력을 주는 플랜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데 왜? 80대 20 법칙, 파레토의 법칙을 얘기해 주면서 물건을 버리게끔 해주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끝에 소개해드렸던 초고령화 사회. 우리가 노후도 미니멀 라이프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니멀 라이프 한다는 거는 버리면서 소비가 절제되고 그러면 돈이 모이고 그거로 또 저희는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의 나의 그런 마음이 허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면 그건 단순히 쓰레기밖에 결국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치 있게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어떻게 더 현명한 소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모아진 돈은 뭘 할 것인가 까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 책이 좀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최근에 소개시켜준 책 중에 좀 특이하면서도 더 도움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책 다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책은 바로 내가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멋진 가이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 먹는 여자는 지금 어디서 촬영하고 있냐면 동강 시스타의 한 회의실에서 에어컨 바람에 바들바들 떨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지난번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제가 어쨌든 저도 저만의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내일 중으로 업로드를 편집은 조금 들어간 상태로 책 소개하는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